영국의 화가이자 시인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야곱의 꿈을 그림으로 표현하였어요. 성경 창세기 편에 나오는 야곱이 꿈에서 본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계단과 천사들의 모습을 우아하고 환상적으로 그렸어요. 러시아에서 태어난 프랑스 화가 샤갈은 강렬한 색채를 사용하는 야수파와 어떤 대상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며 그림을 그리는 입체파 등의 영향을 받아 아름답고 환상적인 그림을 그렸는데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꿈속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는 독특하고 눈부신 작품들이 많은데요. 나와 마을, 생일, 여름밤의 꿈, 야곱의 꿈 등이 있어요. 에스파냐의 초현실파 회화의 대표적인 화가 달리는 학창시절 꿈의 해석을 읽고 큰 감동을 받고 프로이트에게 푹 빠졌다고 해요. 프로이트를 만나러 몇 번이나 찾아갈 정도로 프로이트를 열렬하게 좋아하고 존경했어요. 달리는 프로이트의 사상에 공감하여 무의식과 꿈을 활용하여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통하여 초현실의 세계를 독특하고 환상적으로 표현했어요. 달리의 대표작 중 하나인 기억의 지속은 미술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유명한 작품이죠. 자, 그럼 책 이야기 할게요. 이런 꿈, 저런 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부모님, 형제, 자매 중에 누군가가 죽으면 매우 슬퍼할 사람들도 무의식 속에는 옛날에 나쁜 소망이 있어서 이 소망이 꿈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언니 오빠들이랑 풀밭에서 놀고 있는데 정아는 언니 오빠들이 갑자기 날개가 생기더니 모두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꿈을 꾸었어요. 정아는 죽으면 날개 달린 천사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테고 무의식 속에 형제 자매의 죽음을 바라는 소망은 꿈으로 나타난 심리겠죠. 남자아이는 아버지를, 여자아이는 어머니를 경쟁자로 생각해 경쟁자가 없어지면 자신에게 더 좋다는 무의식 세계가 꿈에 부모가 죽는 꿈을 꾸기도 한다고 했어요. 주로 죽는 쪽과 꿈꾸는 사람과 성별이 같겠죠. 그럼 프로이트에게 영향을 준 오이디푸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남자아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아버지를 무서워하거나 멀리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사라져 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반감을 가지면서도 어머니에게는 호의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애착을 보이는 마음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데요. 프로이트는 자신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시기심과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발견하고 이것은 모든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 경향이라고 생각했어요. 여자아이가 무의식적으로 아버지를 좋아하는 것은 엘렉트라 콤플렉스인데요. 꿈은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정신분석학적으로 환자의 마음속 상처가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다가 특정한 상황을 두려워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폐소공포증은 꼭 닫힌 곳이나 좁은 공간, 즉 폐쇄된 공간에 있을 때 극도의 두려움에 빠지는 특정 공포증의 일종으로 폐쇄된 공간에 들어가면 안절부절 못하고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요. 꿈은 재료들을 모아서 하나의 사건이나 상황으로 통합하여 전체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꿈이 두 부분으로 분리된 경우 두 부분의 사고가 늘 인과관계로 얽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같은 꿈의 재료를 서로 다르게 묘사하는 꿈도 있고 두 개의 꿈이 서로 다른 재료에서 생겨나 교차하는 경우도 있어요. 꿈은 대립되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여 한 번에 묘사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를 표현할 수 있는 요소가 꿈의 사고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즉, 꿈의 사고가 실제 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형상화가 얼마나 잘 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형상화가 가능한 것들을 선택해서 꿈으로 만드는 거죠. 꿈을 형상화할 때 상징적인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꿈에 나오는 길쭉한 물건이나 동물, 이를테면 지팡이, 나무줄기, 우산, 넥타이, 창, 뱀 등은 남성을 상징한다고 해요. 반면에 깡통, 종이, 나무상자, 난로, 장롱, 그릇, 동굴, 배, 방 등은 여성을 상징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조각조각 나뉘어 있던 내용들이 알맞은 상징을 이용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져서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때로는 두 개의 꿈이 하나의 꿈으로 결합되기도 하고 다른 내용이 추가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작업을 2차 가공이라고 해요. 2차 가공 작업도 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렇게 무의식적인 사고가 꿈을 이루는 내용으로 바뀌는 데에는 압축, 이동, 형상화, 2차 가공이라는 작업이 있어요. 우리는 꿈에서 깨어나면 꿈을 잘 잊어버리죠. 일부러 잊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저항이라는 특별한 작용 때문이에요. 이 저항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는 즉시 전부 망각하게 되거나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잊게 되는 거예요. 저항은 억압된 충동이 의식으로 떠오르지 않게 하며 꿈의 해석을 방해하죠. 심리적 저항은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도 존재해요. 깨어있는 동안에는 저항이 매우 강력하지만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는 힘이 약해졌다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잃었던 힘을 되찾아 금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꿈에서 잊어버린 부분은 분석을 통해 되살릴 수 있어요. 단편적인 조각만 있다면 꿈의 사고는 전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꿈의 분석에 더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심리적인 저항도 이겨내야겠죠. 또 꿈은 퇴행하는 특성이 있어요. 퇴행이란 꿈이 언제인가 경험했을 감각적인 형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정신기관 안에서 일어나는 퇴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퇴행은 억압되어 있거나 무의식에 남아있는 기억, 특히 어린 시절에서 비롯된 기억의 영향을 받아요. 퇴행에는 의식에서 전의식, 무의식을 거치면서 일어나는 퇴행, 현재에서 과거로 나아가는 퇴행, 과거에 익숙한 방식을 선택해서 일어나는 형식적 퇴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종류의 퇴행은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고 대부분 동시에 일어나요. 꿈을 꾼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생각할 때 꿈을 꾸는 사람의 아득한 과거로 돌아가는 퇴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린 시절을 지배했던 충동과 그때 사용했던 표현 방식을 재생하는 일이기도 해요. 꿈은 소망 충족에 대한 표현이라고 했어요. 소망 충족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꿈도 있고 온갖 방법으로 소망 충족을 숨긴 꿈도 있어요.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 영역을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전의식으로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의식과 무의식 두 가지로만 구분했다가 나중에 전의식이라는 또 하나의 영역을 설정하였지요. 전의식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있는 영역으로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 단계예요. 또 프로이트는 정신의 구성 요소를 이드, 자아, 초자아로 구분했어요. 본능을 따르고자 하는 이드, 사회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을 따라야 한다는 초자아,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 역할을 하는 자아의 세 가지 요소랍니다. 또 프로이트는 모든 인간은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성적, 성욕, 충동을 리비도라고 하고 리비도의 흐름에 따라 인간의 발달 단계를 5단계로 나누었어요. 생후 1년 사이 빨고 삼키는 구강기, 배변하는 습관을 익히는 학문기, 생식기가 중요해지는 남근기, 성적 본능이 억압된 잠재기, 성적 충동이 나타나는 생식기의 5단계예요. 이상 인류에 큰 영향을 끼친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알아봤는데요. 정신분석학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할 책으로 유명한데요. 어떠신가요? 꿈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은 해소되었나요? 감사합니다. 참 좋아요, 구독은 선행입니다.